이번 재선거는 전국 단 한 석의 국회의원 선거였지만 다양한 변수가 등장하면서 내년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철미 기자와 이번 선거 결과를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유 기자, 먼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투표율,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투표율이 왜 이렇게 낮았던 겁니까? 네, 먼저 이번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의 임기가 1년짜리 초단기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네. 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재선거는 이상직 전 의원의 중도 낙마로 치러지게 됐는데요. 네, 재판이 길어지면서 임기 1년짜리 재선거가 된 겁니다. 당장 내년에 또 선거가 치러지는데 유권자들은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는 구도로 치러진 겁니다. 네, 다음 요인은 더불어민주당의 무공천입니다. 자,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민주당이 텃세가 강한 지역인데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다 보니 당원들 역시 무소속 후보를 대놓고 지원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네. 네, 마지막은 날씨인데요. 재선거는 평일에 치러지는 만큼 안 그래도 투표율이 낮은데 선거 당일 강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서 유권자의 투표 포기를 더 부추겼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 앞서 리포트에서도 소개한 것처럼 과연 대표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전주울 재선거의 유권자 수가 16만 6,992명이었습니다. 네. 투표율은 26.8%로 4만 4천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유권자 4명 중 1명 정도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셈입니다. 자, 이 때문에 유권자의 무관심도 문제지만 과연 대표성이 있느냐는 지적과 함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과제도 남겼습니다. 네, 이제 국회의원 총선이 불과 1년 뒤에 치러집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미칠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눈에 띄는 특징들을 보면 짐작할 수 있는데요. 네,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진보당의 약진입니다. 네. 사실 이변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자, 우리 지역에서는 그간 제2정당의 역할을 정의당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2정당을 놓고 정의당과 진보당의 경쟁이 예상됩니다. 자, 아직 선거제 개편이 진행 중이지만 만약 현행 선거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내년 총선 비례정당 투표에서 진보당이 얼마나 선전할지도 주목됩니다. 네, 다음은 선명성입니다. 지역과 아무런 연고도 없는 안혜욱 후보가 10%가 넘는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네. 네, 안 후보의 경우 후보자 등록 이튿날인 3월 17일부터 지역에 내려와 활동을 시작했는데 불과 20일 만에 이 같은 득표를 기록한 겁니다. 자, 안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윤석열 타도 김건희 구속이란 다소 강한 메시지를 강조해 왔는데요. 자, 안 후보가 얻은 득표율은 현 정부에 대한 비토 정서가 강하다는 방증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진보당 후보의 당선 역시 같은 맥락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내년 치러지는 총선은 대통령과 정부의 중간 평가적 성격이 강한 만큼 선명성 경쟁이 더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내년 총선은 현역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 맞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현역은 이번에 당선된 강선희 당선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정운천 의원도 포함이 되는데요. 당장 1년 후에 총선이 치러지는 만큼 현역 의원들이나 출마 예정자들의 표밭 따지기가 이른 시기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내년 총선이 시작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철미 기자 수고했습니다.